자, 라이트센 공통수학 8쪽부터 시작할게요. 자, 8쪽 한번 봅시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 다항식, 우리가 다항식이 뭔지는 알죠? 항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덧셈, 뺄셈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셈으로 묶어져 있는 그거는 한 덩어리를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내림차순, 오름차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하죠. 내림차순은 한 문자, 기준되는 문자가 있어요. 뭐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 근데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야 하려면 x의 차수가 높은 항들부터 해서 낮은 항까지 마지막에는 상수항 내지는 x가 포함되지 않은 녀석들을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이고, 오름차순은 반대죠. 상수나 x가 포함되지 않은 항들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x의 1차항, x의 2차항, x의 3차항 순서대로 점점 차수가 높아지게 정리를 하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한다. 다음 다항식의 덧셈 뺄셈. 우리가 덧셈 뺄셈은 뭐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다항식에서의 덧셈 뺄셈은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더하는 게 아니에요. x 더하기 y가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x하고 y가 더해지지 않는 이유는 뭐고? 문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차수도 다르면 더하기가 안 됩니다. 2x랑 3x 제곱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하는 기준은 뭐냐? 동류항이라는 거예요. 동류항. 자, 우리가 동류항,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동류항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죠? 동류항이란 문자도 같아야 되고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아, 햇빛이 딱 여기 눈만 때리네.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걸 가지고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동류항끼리는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3x 제곱 마이너스 5x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x제곱 x제곱 문자와 차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뭐다? 계수끼리만 계산하면 돼요. 3하고 마이너스 5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이거 다들 잘 아는 거잖아, 그지? 혹시나 싶어가지고 설명하는 거니까 내가 몰랐다는 사람은 조용하게 남들 모르게 얼른 빨리 기억을 하자. 자,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덧셈이 되면 뺄셈도, 자, 다항식 덧셈 뺄셈, 뺄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료끼리 하시면 됩니다. 다항식 덧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성립하는데 교환법칙은 말 그대로다. 교환 바꾸는 거 아니야, 그지? 교환 자, 교환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식에서 교환할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위치를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냥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어차피 5가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지? 그래서 바꿔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에서 덧셈은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뺄셈은 당연히 위치 바꾸면 안 됩니다.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뭐냐? 어떤 세 개가 뭐 다 더해지는 상황이라 칩시다. 야 두 개를 먼저 더하고 야를 더하나 이거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결합, 묶는 거잖아. 앞에 거 두 개를 묶어서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묶어서 계산하는 거나 차이가 없다. 어차피 다 더할 녀석들이니까. 그치? 결합 법칙 성립한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나오는 문제들 있죠. 요런 것들은 그냥 몸풀기 삼아 숙제로 하세요. 알겠죠? 이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힘들다 그러면은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럼 쌤한테 갖고 오세요. 쌤 이것도 안 돼요. 다시 봐야죠. 지금 우리가 일단은 모두가 지금 다 안 된다고 가정하고 나가기에는 다른 학생들이 또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요 정도 게 지금 기본이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 거의 뭐 산수에 가까울 정도의 내용이라서 요것들은 각자 하시고 안 되는 사람들은 따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9쪽 봅시다. 다항식의 곱셈.
자, 우리가 다항식에서의 곱셈은 전개, 그리고 분배를 배웠잖아요. 그치? 전개식입니다. 자, x 더하기 4하고 2x제곱 빼기 x 플러스 1. 자, 책 A로 되어 있는 게 얘단 말이야. 얘랑 2x제곱, 그 다음에 뭐 빼기 x. 똑같이 뭐 맞출 필요 없긴 하다만 어쨌든 간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야가 여기에 한번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한번 곱해줘야 되고, 여기에도 한번 곱해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죠? 2x 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x 될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요렇게 한번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도 한번 곱하고, 마지막에 여기도 이렇게 한번 곱하고. 자, 그러면은 4, 2, 8x제곱. 자, 8x제곱. 부호까지 적읍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x 세제곱. 8과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4랑 1이니까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전개가 안 되는 사람은 없죠? 설마? 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성질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 분배 지금 했잖아. 전개하는 이게 분배 법칙 아닌가 보지. 분배 법칙. 분배를 하면 항상 괄호 풀 때 다 한 번씩 곱해줘라. 괄호 앞에 있는 수를 다 한 개씩 다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 뒤에 있으면 어떡하냐? 뒤에서도 똑같다는 소리예요. A에 B 플러스 C 괄호 밖에서 곱해진다는 소리는 요렇게 그러면 A 더하기 B에 C가 뒤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녀석도 스르륵 전부 다 이건 뭐고, 지금 단계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리셋된 상황이니까 곱셈 공식하고 뭐 이런 거 모른다는 생각으로 나온 거니까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직접 전개를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접 전개 쭉 해가지고 동류항 모아가지고 정리까지 마무리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전개를 하니까 불편하더라 이 말이야. 뭐 할 때마다 뭐 전개 자꾸 해야 되고 뭐 하니까 분배 법칙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이것도 뭐다, 결과를 미리 우리가 알고 쓰자 말이야. 아, 요렇게 전개하니 결과가 이거니까 우리 이제 요거는 요 모양은 외워 놓자 라고 해서 모아 놓은 게 곱셈 공식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곱셈 공식 까먹어서 생각 안 나 어떻게 하라고? 전개하시면 됩니다. 분배하시면 돼요. 그건 우리가 귀찮게 안 하고 그냥 공식으로 외워 놓은 게 곱셈 공식일 뿐이지, 곱셈 공식 모른다 해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노? 번거롭죠, 그죠? 지금 이것만 해도 몇 개 곱하노? 6개 곱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하면은 계산의 과정이 길어지고 지저분해지니까 뭐다? 시간은 오래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불리해진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푸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빵점 맞는 것보단 이렇게라도 풀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 최대한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게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직접 전개하시면 됩니다. 좀 번거롭지만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시간이 남았어. 근데 곱셈 공식 하나가 이놈이 생각이 안 나. 전개해야지. 그지? 그렇게라도 맞춰야 될까 이거. 한 문제 한 문제. 이 한 문제가 나중에 내 등수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모르는데 최대한 맞춰놔야죠. 그죠? 내가 어차피 몰라서 틀리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찍어서 맞추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괜히 맞출 수 있는 문제 한 개 아깝게 놓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등수가 떨어졌는데 그게 하필 또 등급이 커트라인이었다 치면 어떻게 되겠노? 그 한 문제 때문에 등급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등수가 바뀌어서.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맞춰주셔야 된다. 내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 거 아닌 거는 가져가면 재수라니까.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뭐. 원래 내 게 아닌데 왜 그걸 탐낼 필요는 없잖아. 그치? 맞죠? 우리 찍기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맞지? 거기에다 시간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그건 순전한 운이니까 그거는
내가 노력으로 뭐 어떻게 해결되는 거 아니니?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내 실력을 최대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운에 맡겨야죠. 10쪽 봅시다. 곱셈 공식. 자, 곱셈 공식들은 쌤이 늘 말하지만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혹시 까먹었다 싶으면 다시 외우고 다시 외우고 거의 구구단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암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 많이 사용되는 거 위주로 하면은 1번부터 4번까지는 당연히 뭐 너무나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든 기본 문제는 하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7번까지 조금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활용 빈도도 꽤 있는 편이면서도 외우기도 쉽지 않아서 조금 더 중요하다 해서 5번에서 7번, 9번 해놨고요. 일단 8번, 9번 다시 연한색으로 나와 있는데 얘는 자, 자주 나오지는 않아서 중요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8번, 9번이 중요합니다. 8번, 9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난이도 이상의 문제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얘가 나올 거거든요. 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상 난이도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8번, 9번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 뭐 구분하는 것도 사실 이게 무의미합니다. 뭐 다들 다양하게 잘 쓰이고 야는 많이 쓰여서 중요하다. 얘는 적게 쓰이지만은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사용되니까 내가 고득점으로 가려고 하면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 이거는 이래서 중요하고 저건 저래서 중요하고 결국 다 외우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했지, 이거 다 외우노라.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8번, 9번까지 완벽하게 다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녀석들은 뭐 한두 개만 한번 해봅시다. 23번까지야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4번부터 28번까지 있는 녀석들을 보면 자, 24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우리 식에서 찾아봅시다. 고생공식 몇 번입니까? 요 책에 나와 있는 번호로 하면 5번이죠. 5번에 있는 겁니다. 자, A 더하기 5번 공식 한번 적어볼까? 요거잖아요. 그지? 자, 지금 책에는 2를 묶어두지 않았는데 쌤 그냥 2 묶었습니다. 2AB, 2BC, 2CA 뭐 2 묶어내나 뭐 아니나 똑같지 않아.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에 나와 있는 형태는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2C입니다. 자, 우리가 부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호 처리는요 그냥 세트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 A와 여기에 A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대로 가면 되고 이 B와 뭐요? 마이너스 B를 대응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C하고 2C 부호를 항상 갖고 가셔야 됩니다. 부호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A 자리에 들어있는 게 뭐? A니까 그대로 A 제곱을 하면 되겠고요. B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지? 마이너스 B가 들어가 있잖아. 마이너스 B에 제곱 쓰시면 되겠고 C 자리에 뭐 들어갔죠? 2C가 들어갔단 말이야. 맞지? 자, A 자리에 그대로 A, B 자리에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C 자리에 2C 더하기 C 자리에 2C, A 자리는 그대로 A. 됐나요? 자, 이제 괄호만 처리해주면 됩니다. 123니까 A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은 그대로 B 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2C의 제곱은 4C 제곱이 될 거고. 자, 요거를 괄호를 풉시다. 괄호를 안 묶는 게 더 예쁘겠다. 괄호를 풉시다. 자, 2AB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B 됐나? 2BC에 마이너스에 다시 2가 또 있네. 마이너스 4BC
그치? 2CA에 2 하나 더 곱해지니까 4CA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요게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우리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해결합시다. 이게 이제 자꾸 숙달되고 우리가 처음에 쌤이 얘기했듯이 구구단처럼 이게 이제 술술술술술 나오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 녀석들도 굳이 이렇게 안 하고도 바로 이렇게 암산으로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직접 적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고 하다 보면 점점 속도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굳이 안 써도 답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좀 할만한 게 뭐 있나? 28번 한번 볼까요? 28번. 25번, 26번은 뭐 기본이니까 28번 한번 봅시다. 자, 2x하고 1, 4x제곱 2x. 자, 지금 얘는 몇 번 공식입니까? 7번의 두 번째 공식이죠. 자, 7번의 두 번째 공식 뭐고?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야는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이다. 전개하면 자, 요겁니다. 비교를 합시다. 어디? A 자리에 지금 2x가 들어가 있어. B 자리에 1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2x를 제곱을 하면 4x 제곱이지. 그죠? 그 다음에 2x고 1이니까 그냥 2x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1의 제곱은 1이잖아. 그지? 오이. 꼭 맞아 들어가죠. A에 2x, B에 1. 2x 제곱, 2x 곱하기 1이니까 2x 1. 맞지? 그러면 결과도 뭐다? A 자리에 있는 거 2x의 세제곱 빼기 B 자리에 있는 거 1의 세제곱. 됐죠? 얼마고? 2의 세제곱은 8x 세제곱 빼기 1. 이게 결과더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보고 요게 내가 외웠던 곱셈 공식에 뭐에 대응되더라, 이게 뭐더라 라는 거를 빨리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찾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눈에 익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다? 곱셈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적용시켜서 답을 낼 수가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쌤이 자꾸 공식 외워라, 공식 외워라, 공식 외워라. 쌤 웬만하면 공식 외우는 소리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해가 먼저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공식만 외워놓으면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식 막 때려놓다 보면 답이 막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고, 기본 문제들이야 당연히 공식으로 하면 좀 빠르게 가죠. 그래서 쌤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빠르게만 갈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만 갈 거냐, 둘 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공식만 암기를 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만 푸는 이해만 해도 안 됩니다. 둘 다가 필요해요. 이해와 공식이 둘 다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쪽 봅시다. 곱셈 변형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곱셈 변형식. 곱셈 변형식은 뭐다? 거의 대부분이 곱셈 공식에서 이 항을 통해서 유도가 되는 공식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곱셈 변형식,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야가 두 가지로 표현되잖아.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혹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자, 이게 왜 그렇죠? 야만 이야기해보면 되잖아. 그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하니까. 그지? 플러스 2a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ab. 자, 얘는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니까 플러스 2ab가 저기에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죠? 아니면 얘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똑같잖아요. 그지? 그래서 곱셈 공식과 곱셈 변형식은 뭐 그다지 차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딱히는 없긴 합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항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녀석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4번까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봤던 거랑 다른 형태인데 5번은 뭐냐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 두 가지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뭐 참고로 해가지고 얘를 설명을 해놨는데 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잖아, 그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야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2분의 1을 묶어냅니다. 그러면 야가 묶어져 가지고 2분의 1이 나가면 전개를 하게 되면 원래 모양과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등호가 되잖아. 이게 다르면 등호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야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 2a 제곱이 돼야 야랑 야랑 곱해 약분되고 a 제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그래서 요거 예전에 수업할 때 되고 보여줬던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자, 이거 쌤 중괄호 표현했는데 이 중괄호 풀면 똑같죠?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중괄호 내부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여전히 여기는 중괄호 아니야. a제곱 두 개 있으니까 a제곱 한 개만 일단 갖고 올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를 갖고 올 거야. 그 다음 b제곱 두 개 중에 하나의 b제곱을 갖고 올 겁니다. 됐죠? 더하기 이번에는 b제곱 두 개 중에 한 개 썼는데 한 개 남았으니까 얘 쓸 거야. 얘 다 썼다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 쓸게. 그 다음 c제곱 두 개 중에 한 개 갖고 올 거예요. c제곱. 됐죠? 다음에 c제곱. 자, 얘도 이제 다 썼습니다. 야 여기 썼고 야도 여기 썼고 얘 남았고 a도 아까 저 앞에서 한 개 쓰고 한 개 남아 있잖아. a제곱에 인마 요 내려가가지고 2c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쪼개놨는 요 하나하나들이 완전 제곱으로 묶어지잖아.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자, 이게 뭐라 그랬지? 중괄호 안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중괄호 안에 내용을 정리를 했고 그 앞에 뭐가 있니? 중괄호 앞에 2분의 1 있잖아요. 2분의 1만 그대로 달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식이 처음 시작했던 요 식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래서 이걸 중간을 요 과정을 생략하고 이걸 외우자고. 알겠지? 일일이 이거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알겠죠? 우리가 공식을 쓰는 이유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괜찮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 때도 나와 있는데 플러스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그다지 문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밑에 혹시 뭐 문제 풀어볼 만한 거 뭐 있을까? 한두 개 정도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 31번부터 35번까지는 방금 해놓은 내용이고 36번부터 39번까지는 분수 형태, 역수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따로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 두기는 합니다만 얘도 그다지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 뭐냐면 얘도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A, B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36번하고 31번하고 비교를 하면서 한 번만 해볼게요. A 플러스 B는 6이고 A, B는 4이야. 자, X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요?
4입니다. A 자리에 x, B 자리에 x분의 1을 봤어요. 그럼 A, B는 x 곱하기 x분의 1일 거 아닙니까? 야는 뭔데요? 1이잖아요. 1. 맞지? 야는 무조건 1이단 말이야. 역수 관계니까 곱하면 1 된다고. 그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a제곱, b제곱. 여기서는 x제곱분의 1이가. 얘 얼마일까? 물어본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요? 야는요, 곱셈 변형식에 의해서 뭐다?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야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얼만데? ab에 해당하는 게 x, x분의 1이니까 1이잖아. 그 야는 뭐가 없이 그냥 2만 되어 있는 겁니다. 공식이.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돼요. 자, 야가 이거일 때 공식 요렇게 씁니다. 알겠죠? 얘는 곱셈 변형식 쓰는 거고. 야하고 다른 거 아니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B 자리에 하필 역수가 들어가다 보니 A, B가 역수 관계의 곱이라서 그냥 1로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이거 쓸락하면 굳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X, X분의 1을 쓸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답 나오잖아. 이게 얼마라? 4라 했잖아. 여기 4 집어넣어. 4의 제곱 얼마? 16이고 야는 2니까 16에서 2 빼면 14일까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별 다를 거 없습니다. 분수 형태 나온다 해가지고 긴장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뭐 분수 형태의 공식을 따로 암기를 하시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비교하면서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쌤 나 헷갈려요. 헷갈리면 그냥 기본적인 공식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A가 뭔지 B가 뭔지 확인해서 그냥 푸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실전 문제에서 좀 자주 쓰이는 형태인 40번, 41번 한번 볼게요. 자, x의 값이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주고 y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 맞나? 자, 40번만 한번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곱셈 변형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까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그럼 나는 x와 y를 아니까 여기서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잖아요. x 더하기 y가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면 2루트 2지. 맞지? 그 다음에 xy는 얼마입니까? 두 개의 곱은요? 1이죠. 왜 1이냐? 합차공식이니까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합차공식입니다. 앞에 거 제곱, 합차공식은 제곱 빼기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루트 2의 제곱 2, 1의 제곱 1, 2 빼기 1이니까 1이죠. 그럼 여기다 집어만 넣으면 되잖아. 그럼 얼마? 2 루트 2의 제곱은 얼마예요? 4, 2, 8이죠. 8 빼기 야 1이니까 2 해서 얼마? 6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됐죠? 자, 넘어가 봅시다. 12쪽에 다항식 나눗셈. 셈. 나눗셈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좀 있는데, 우리가 수의 나눗셈과 식의 나눗셈 다르냐?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지 다르진 않는데, 우리가 식일 때는 오히려 내가 고민할 게 줄어드는 게 뭐냐면, 항상 최고차항만 맞춰주면 됩니다. 자, 문제의 책에 예로 나와 있는 게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와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누라? x 플러스 1이가 마이너스 1이네.
얘로 나누라. 그러면 우리가 세로셈으로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세로셈으로 적을 때는 자, 쌤 여기 이미 살짝 띄워두긴 했는데 차수를 맞춥니다. 자, 3창, 2창 없으니까 비워놓고 1차 상수 이렇게 가고 x-1이란 1차식으로 나눈다면 자, 뭐만 맞추라고? 최고창만 맞추라 했습니다. 야는 세제곱이고 야는 x의 1제곱이야.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x제곱이 필요하죠. 그죠? x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야랑 야랑 곱하면 x 세제곱 똑같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야랑 야랑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야. 나눗셈 할 때는 하고 나서 어떻게 하노? 한번 빼야 되지, 그지? 빼서 식 정리를 싹 하면은 야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위에서 밑에 걸 빼고 있는 상황이니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에서 뺄 게 없네? 마이너스 4에서 그대로 내려오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차항만 맞춰라. 제일 큰 거는 얘고 그 다음 제일 큰 건 얘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플러스 x가 한번 필요하네. x 제곱에 마이너스 x. 자, 역시나 빼면 x 제곱 x 그럼 날라갈 거고 여기서 여기 빼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 남겠네. 그럼 얘는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지. 자, 야랑 야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는 뭐고? x는 더 이상 필요 없고 계수 마이너스 3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곱하자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또 쓱 뺍니다. 쇽쇽 사라지고 여기서 얘를 뺐잖아. 마이너스잖아. 이거 안 적어놓긴 한데 나눗셈 할 땐 전부 다 마이너스가 있잖아. 빼면 어디로? 마이너스 4. 그래서 뭐가?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이게 몫이고 얘가 뭐요? 나머지죠. 됐나? 되겠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 검산 공식을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거잖아. 나눗셈 검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노? 어떤 수를 뭘로 나눠? 그럼 나누는 수. 그지? 나누는 수.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면 뭐가 나오노? 몫이 나오고 나머지 나오잖아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뒤에 나머지를 더하면 나누어지는 수, 처음 수가 나오지. 맞지? 그래서 요거를 다시 표현을 하면 자, 처음 수 x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나누는 수 x 마이너스 1과 목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하고 나머지 이렇게 하면 서로 같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언제 쓰는데 어디에 쓰노? 나머지 정리할 때 썼잖아요. 그치? 요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나머지 정리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겁니다. 나머지 정리는 대신에 얘를 표현했다 안 했다? 얘 표현 안 했잖아. 그냥 qx로 이렇게 그냥 써놓기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고?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뭐가 된다고? 나머지가 된다. 나머지 정리해서 그렇게 했잖아. 그치? 기억나나? 그때 나머지 정리 그러면 왜 쓴다 그랬지? 내가 직접 나누기를 안 하고 요 형태, 그냥 몫은 어차피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난 알고 싶은 게 나머지잖아. 그치? 맞지? 나머지를 빨리 찾아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나머지 정리가. 자, 여기다 1 넣어봐라. 1 넣으면 뭐 되노? 1 빼기 1은 0이죠. 야가 뭐든, 뭐 qx로 표현되어 있든 아니면 내가 이게 상세하게 직접 구했든 어차피 얘는 날라갈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다? 내가 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겠나? 직접 해도 나머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몫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난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건데. 그래서 x는 1 넣으면 어떻게 되나? 얘 0 되니까 0이랑 뭐랑 곱해지. 어차피 뭐 아무리 여기 크든 작든 복잡하든 안 복잡하든 어차피 0 될 녀석이니까 얘 신경 쓰지 말자는 소리야. 나머지 정리해서 했던 얘기가. 이해되겠니? 0 날라가고 여기 1 집어넣자. 얼마?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사라지고 마이너스 4 남잖아요. 나눈 수를 0으로 만든 x값을 식에 대입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라고? 나머지라고. 이해되겠죠? 나머지 정리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그지? 우리가 지금 한번 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은 내용이지만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쌤이 지금 땡겨와서 그 상황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맞지? 우리가 나머지는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고?
직접 나누게 해야 나머지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머지 정리를 배우게 되면, 이미 배웠지만 그 교육 과정을 거쳐간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머지 구할 때 요거 쓰시면 된다고. 나머지 정리 쓱 됐지? 나머지 정리 쓱 쓰면 된다. 자, 뭐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누기 이해하시면 되죠. 뭐 어려울 거 없죠. 뭐만 맞추면 된다고? 최고차항만 맞추면 됩니다. 알겠죠? 그 뒤에는 그냥 동료한끼리 정리해가지고 계산만 빼기만 하시면 돼요. 쭉쭉쭉쭉 빼면서 내려와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2쪽까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유형 문제들을 볼 텐데, 유형 문제 보기 전에 잠깐만 우리 손 좀 돌렸다가 물 마시고 유형 문제 같이 풀도록 합시다. 자, 13쪽 유형 문제들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시간이 대략 한 20분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유형 문제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면 하는 데까지 하고, 남은 문제, 자, 우리가 제일 앞에서 개념 기본 문제들을 안 한 거랑 그 다음에 유형 문제 쌤이 몇몇 문제들을 풀어줄 겁니다. 풀어주면 남는 문제들은 숙제로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더 샘플 쌤. 뭐 딱히 얘기할 거 없기는 한데, 자, 어떻게 한다고 돼 있지? 더 샘플 쌤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한다. 괄호 풀고 동료끼리 정리한다. 뭐 그거 말고 할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52번을 한번 볼게요. 자, 유형별로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자, 기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 정도 뭐 이렇게 하고,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면 보고 적당한 거 하나 정도, 유형별로 각 문제가 한 3개에서 많게는 한 5개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1개 내지 2개 정도씩 풀고 넘어갈 테니까 나머지는 해오시면 됩니다. 자, 이건 52번을 한번 볼게요. 52번 문제를 보시면 A, B가 있는데 A 더하기 2B의 값을 줬습니다. A, B를 각각 준 게 아니고 야가 7x제곱 플러스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xy, 그 다음에 플러스 3y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얘가 뭐 덧셈이나 뺄셈으로 어떻게 A 플러스 B가 바로 나오면은 다행이겠지만 지금 이걸로 가지고 A 플러스 B는 못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각각 A는 뭔지 B는 뭔지 찾으셔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요거 어떻게 한다? 우리가 연립하듯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서로 뺄 거예요. 위에 식과 밑에 식을 서로 뺄 겁니다. 빼면 A 빼기 A 날라가겠죠. 2B에서 마이너스 B를 빼면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니까, 자, 얘를 빼면 결국은 여기다 적을게. 얼마 되노? 3B가 되지, 좌변이. 맞지? 좌변이 3B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뺐다 그랬으니까 7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얼마? 12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다음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3xy가 될 거고, 여기서 열을 빼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다시 되니까 뭐고 6y 제곱이지. 그죠? 괜찮지? 그럼 이제 식을 어떻게 전체 3으로 나눠버리면 b가 튀어나오잖아. b는 얼마? 4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이 됩니다. 됐지요? 그럼 A는 A 빼기 B가 이거이니 A에서 B가 넘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A는 요거잖아. 그치? 맞지? B가 여기 있네. 그러면 야를 더해 봅시다. 야를 더해 봅시다. 여기다 일단 적어 놓자. 그러면
야가 여기 들어간 상황이니까 여기 줄 맞춰가지고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더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x제곱. 요래 더하면 3xy. 요래 더하면 y제곱. 자, 요것이 a고 요것이 b란 말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플러스 b이니 더하면 얼마? 4의 마이너스니까 3x제곱 2xy. 됐나? 3x제곱 플러스 2xy 빼기 y제곱.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됐지요? 됐죠? 자, 다시 우리가 A, B를 직접 주지 않고 A가 뭐냐, B가 뭐냐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적절하게 더하기, 빼기, 가간법을 이용해서 문자 하나 날려가지고 A로 표시하든 B로 표시하든 해서 하나를 구하고 그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 다시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완성을 해서 각각 A가 뭔지 B가 뭔지 확인을 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연산을 마지막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만들어내시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말로 하니까 복잡하지 실제로 해보면 그다지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좀 귀찮아서 그렇지. 더 샘플 자꾸 뭐 해야 되고 뭐 차수 찾아야 되고 동량 계산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기본 문제입니다 이거. 알겠죠? 근데 서술형으로 나와 있네. 예. B 플러스. 자, 레벨도 B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B 플러스 정도면 뭐 중상 문제 정도로 볼 수 있겠지, 그렇지? 됐죠? 자, 그다음에 다항식 곱셈 봅시다. 다항식 곱셈 뭐 할 거 있다 했나? 천재 없다 그랬지, 그지? 곱하면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56번 한번 봅시다. 너희들 도형 문제 정말 그래 실수 많이 하고 좀 싫어하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모든 변이 꼭 지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뭐 U자 모양처럼 이렇게 나와 있다, 그지? 자, 지금 요렇게 생겨 먹었는데 좌우 대칭형이네요. 얘가 3x-1이고 요도 3x-1이고 그 다음에 여기 x고 여기도 x고 그지? 그 다음 여기가 x 플러스 2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두 개로 나눕시다. 연마하고 연마하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따로 구합시다. 자, 위에 널쩍한 부분은 가로가 얼마죠?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니까 가로 얼마입니까? 여기 3x-1이고 여기 3x-1이고 요만큼 x가 추가가 되어 있지, 그지? 3x, 6x, 7x 숫자 마이너스 2 맞지? 이게 가로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가 얼마요? x 플러스 2 그러면은 자, 요 녀석의 넓이가 나오죠. 요 녀석. 됐죠? 에다가 요만큼 붙여야 되잖아. 더하기. 자, 요 사각형 가로 얼마입니까? x. 세로도 x죠. 그러면 x 제곱 끝이야, 이게. 이게 끝입니다. 뭐 x가 얼마인지 주어진 게 아니니까 그게 뭐고? 식으로 정리하면 끝나죠. 동량 정리하면 끝납니다. 7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4니까 플러스 12x 마이너스 4의 x 제곱. 자, 그럼 동량 얘 마지막으로 이게 답이잖아. 됐지요? 8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4 됐나요? 괜찮습니까? 문제 있나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봅시다. 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개수를 구하여라. 자, 개수 구하라는 문제에는 내가
모두 전개를 해도 무방합니다만 내가 원하는 건 특정 어떤 녀석일 거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녀석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제 하나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표 문제 57번을 보시면요. 자,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니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x 세제곱이 나오는 녀석만 내가 찾아보자고. 뭐 요렇게 하면 x 세제곱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요렇게 곱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x 세제곱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개를 굳이 안 해도 될 거단 말이야. 왜? 어차피 내가 원하는 녀석은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얼마? 6에 2니까 8요. 끝이잖아 이러면. 너무 쉽죠? 그지? 맞지? 이게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전개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시간은 적게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1번 한번 볼게요. 61번. 자, 이제 요거는 좀 할 게 몇 개 될 겁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많을 거예요. 몇 개나 될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에 전체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거듭 제곱의 의미는 뭐다? 똑같은 게 한 번 더 곱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지? 2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찾는 게 뭐지? x 제곱의 개수. 자, 뭐 하면은 x 제곱이 나올까 봅시다. 야랑 야랑 곱하면 x 제곱 나오겠네. 요래 곱해도 x 제곱 나오겠네. 그 다음에 요래 곱하면 x 제곱 나오겠죠. 또 있나요? 없죠? 3개. 얼마입니까? 자, 계속 전부 다 1이네. 그러면 1, 1, 1이니까 3일까 아이가? 맞죠? 끝입니다. 이게 지금 빗불이라고. 어렵냐고. 알고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의 난이도를 구성을 하는 걸 보면, 자, 약간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혹은 문제가 합성이 돼서 쉬운 난이도 2개가 결합된 형태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높게 보기는 하는데, 야, 그거 쉬운 거 2개 붙였으면 얘 풀고 얘 푸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게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못 풀 거냔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들을 찬찬히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생각 외로 어려운 문제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니들은 문제를 풀 때 뭐 조금 애매하면 손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지?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끝까지 미심쩍어도 틀린 것 같은데 아닌가 그건 판단하지 마시고 맞든가 틀린가 멀든가 내가 지금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끝까지 다 가세요. 다 하고 나서 더 이상 내가 그 어떤 것도 갖다 놓을 게 없다, 적용시킬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답안지를 보던가 쌤한테 도움을 요구하든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 그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훑으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아니면 실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몰라서 못 풀었구나, 하여튼 그걸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포인트를 딱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게 뭔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 아닙니까? 그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걸 공부해야지 아는 걸 자꾸 공부를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쪽에 4번 유형 봅시다. 곱셈 공식. 네, 공식 쓰면 되죠. 공식 쓰면 됩니다.
자, 유형 4번 봅시다. 전개하죠. 예, 뭐 하시면 되죠. 잘 하시면 되죠. 64번 한번 봅시다. 64번. 64번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거랑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약간 응용된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자, 64번 보시면 x 플러스 ay 빼기 z, x 플러스 ay 빼기 z의 제곱 이니까 뭐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서 xy의 개수, xy 어떻게? 요렇게 그러면은 2axy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xy의 개수가 마이너스 8이래요. 그럼 a가 얼마입니까? 2a가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4잖아. 너무 당연하지 않니? 그지? 네, a 찾았어요. 그 다음에 yz 개수, yz 어떻게? 야랑 그죠? 자, 요래 하면 마이너스 a, 요래 해도 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yz가 나오네요. 근데 마이너스 2a 야가 뭐라고요? b요? a가 마이너스 4인 걸 아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라? b는 8이네. 맞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됐죠? a, b 값을 구하여라. a는 마이너스 4, b는 8. 끝.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 없죠?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공식 잘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65번 하고 넘어갈까? 65번? 65번 한번 봅시다. 65번. 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얘 값이 얼마? 0이네. 호호호. 자, 통분하면 x, y, z 분의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x 이래 될까, 이가? 맞죠? 그래서 분모가 0은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분자인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0입니다. 자, 내가 요 사실을 알아냈어요.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자, 두 번째 식을 봤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인데 값을 적기 전에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얘 뭐예요? 곱셈 변형식, 곱셈 공식 뭐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노?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이지 않나? 맞지? 그죠? 그러면 야가 얼마예요? 0인 걸 방금 알아냈잖아. 그럼 이만큼 다 없네요. 맞지? 그지?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만데? 몰라. 야가 얼만데? 야가 2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은 2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죠? 괜찮나?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4제곱은요? 4제곱이니까 뭐고 인마를 제곱하면 되잖아요. 좌변 제곱 쓰면 우변도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4제곱은 2의 제곱인 4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잘 이용해서 요 모양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의 판단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네,
요건 그래도 뭐 그래 중상 정도로 분류해도 오케이 인정. 그지? 자, 그 다음에 15쪽에 유형 5번을 보십시다. 뭐 곱셈 공식 두 번째인데 얘는 뭘까? 대표 문제 일단 한번 볼까요? 대표 문제 보시면 66번 문제 봅시다. x 더하기 y, x 빼기 y. 자, 에 x 제곱 더하기 x y 더하기 y 제곱, x 제곱 빼기 x y 더하기 y 제곱. 자, 앞에 되게 익숙한 거 보인다고 냅다 지금 이거 합차 공식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좀 힘들어집니다. 곤란해진다. 자, 좀 더 쉽게 가는 방법. 야랑 야를 묶고요. 야랑 야를 묶을게요. 그러면 야랑 야 묶으면은 x 마이너스 y에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x 플러스 y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자, 이렇게 묶으면요. 야가 뭡니까?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잖아. 야는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입니다. 됐죠? 이제 뭐고? 합차 공식 나왔죠? 맞지? 그럼 어떻게 해? 앞에 거의 제곱 x의 6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y 6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다. 괜찮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을 해야 될까? 70번을 해야 될까? 뭘 할까? 무엇을 할까? 70번 봅시다. 70번 봅시다. 자, 16쪽에 7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각각 뭐 저러하대요. 자, 그러면은 A, B, C 나눴다. 이때 직사각형 C의 넓이를 구하여라. 예. 정사각형 두 개라고 했네. 정사각형 두 개. 왔다며. 자, 그러면 여기 좀 지우고 그림을 살짝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한, 둘, 셋, 넷, 다섯. 한,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끊고. 자, B도 정사각형이야. 그러면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은 요래하고 요래 조금 더 내려갈까? 요 정도 하면 정사각형처럼 보이나? 자, 여기가 A고 B고 C인데 A와 B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그지? 그 다음에 C는 직사각형. 자,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니까 당연히 A의 세로는 가로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이렇게 돼 있으니 요 나머지 부분은 얼마입니까? 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얘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x제곱 빼기 x 플러스 3에서 x제곱 플러스 2를 빼면 됩니다. 자, 2x제곱에서 x제곱을 뺐으니 x제곱이 남을 거고 마이너스 x는 그대로가 3 빼기 2니까 1이겠네요. 요게 어디요? 여기입니다.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어야 되겠죠. 왜? b도 정사각형이니까. 맞지? 요 변 길이와 요 변 길이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변 길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사각형이니까. 됐죠?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냐? 여기는 얼만데요? 여기에서 요만큼 뺀 나머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뺍시다. x제곱 플러스 2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뺍시다. 그러면은 x제곱 빼기 x제곱 날라갈끼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x 될 거고 2 빼기 1이니까 여기는 x 플러스 1이네요. 됐지요?
자, 여기서 뭐고? C의 넓이를 구하라. C의 가로는 야랑 같으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가 가로가 되고요. 세로는 x 플러스 1이네요. 됐죠?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전개만 하면 되잖아. 요래 가면은 x 세제곱, 요래 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 요래 하면은 플러스 x. 그 다음에 1이니까 그대로 그냥 한 번만 더 적으면 되잖아.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다 사라져비네. x 세제곱 플러스 1만 남네요. 그죠? 그래서 C의 넓이는 뭐다? x 세제곱 플러스 1. 얘가 답이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쪽까지 라이트 센 8쪽부터 15쪽까지 남은 문제를 다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센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